네, 출퇴근길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시 조는 거, 그리고 식후에 사무실 책상에서 잠깐 이렇게 눈 붙이는 거, 이거 바로 꿀잠이라고 하죠. 네, 특히나 이런 봄철 춘곤증 때문에 오는 꿀잠은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인데 또 이게 오후에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피로 회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꿀잠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앉은 자세에서 기울어진 목은 머리 무게의 5배를 지탱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엎드려서 자는 자세는 이 허리가 누워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구부러진 허리, 기울어진 목 바로 세우려고 해도 이거 통증 때문에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무너진 자세의 틈으로 찾아든 그 질환의 치료법, 오늘의 주치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노화되는 신체 기관들. 그중 척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와 주변 근육이 약화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을 겪는다. 40대 서영익 씨 역시 척추 질환의 이상 신호로 처음 병원을 찾았다. 어느 정도 걸어 한 100m만 가도 앉아 있다가 조금씩 앉아 있다가 좀 통증이 없어지면 다시 걷고 이래요. 수술 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수술한 다음에 많이 늘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많이 일단은 수술 전에는 한 100m 도망갔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한 30분 운동 삼아 그렇게 하는데 조금 늘어나면 1시간 더 걸을 수 있겠죠. 척추 이상 신호는 우리 몸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목, 다리, 골반 등 그 증상 발현이 매우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대 관건. 박열범 병원장이 척추 질환 치료의 올바른 길을 안내한다. 이게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 엑스레이인데요. 오번뼈하고 골반뼈 사이 뼈가 어긋나면서 이곳에서 신경이 오른쪽 신경도 눌리고 왼쪽 신경도 많이 눌리는 협착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뼈가 어긋나는 거를 저희가 전방전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신경을 풀어주고 전방전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못을 넣어서 어긋나는 뼈를 똑바르게 하고 뒤에 눌려있던 다리로 내려가고 있는 신경을 풀어줬는 엑스레이 사진인데, 환자분 약해진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오면서 늘어나게 된 인대가 바로 통증의 원인. 영익 씨의 경우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도 함께 동반된 상태였다. 수술 후 상처도 깨끗하고 하니까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해서 허리 근력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예.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졌어요? 네. 수술 후 다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한 통증은 많이 좋아졌지만 허리에 느껴지는 뻐근함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 앞으로 꾸준한 운동 치료를 통해 허리 주변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운동 치료는 우리 몸의 밸런스를 조절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수술 후 환자분들은 급성기 통증이 호전된 다음부터는 운동을 해서 허리 근력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저희 운동치료실에서 슬링 운동이라든지 그런 허리 강화 운동을 하는데,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병원에서 2, 3주 만의 운동으로 모든 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병원에서 운동치료를 함으로써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운동치료의 중요성과 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도 꾸준한 운동을 함으로써 근력 강화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생활 자체가 이제 옛날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뭐 입에서 아 소리가 났었고, 지금은 뭐 많이 움직이고 갑자기 행동을 바뀌어도 뭐 그런 소리가 안 나니까, 그것도 뭐 많이 걷고, 옛날에는 조금만 걸어도 아파갖고 조금씩 앉아 있어야 되고,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많이 좋아졌죠. 운동은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수술 전후의 좋은 치료법이다. 흔들리는 줄을 이용해 적절한 운동 각도를 제한하는 슬링 운동 치료는 각종 통증으로 무너진
신체 전반의 균형을 바로잡아준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저희 수술하신 분들은 이 뒤에 보시면 슬링이라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근력 운동도 한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술 환자들은 척추 강압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한쪽 오른쪽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수술 후에는 이제 아픈 데는 없고, 근데 이제 수술 후에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굽히는 걸 잘 못 굽히지. 근데 이제 운동 재활 치료하니까 몸이 좀 유연해야 됐다 하나. 그렇지. 의료진이 수술 준비로 분주하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한 통증과 신경 압박으로 수술을 결정한 60대 환자. 충분한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급성 신경마비가 진행된 상태의 경우 수술만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은 최소한의 절개로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 조각과 인대를 제거해 신경을 눌리지 않게 하는 수술법이다.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이 적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또한 근육 손상이 적고 출혈량이 거의 없어 수술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적다. 수술해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디스크 탈출증이 보여서 미세현미경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서 환자분 마취 깨고 나중에 보면 통증은 많이 호전될 걸로 예상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해진 요즘. 증상에 맞는 올바른 치료를 선택할 때 비로소 건강의 길이 열린다. 네, 진정한 젊음. 이제는 얼굴이 아니라 자세로 확인한다고 하죠. 얼굴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척추 질환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척추, 자세와 자신감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도움 말씀드릴게요. 신경외과 박열범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척추가 우리 몸의 뭐 기둥이란 말은 누차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는데 워낙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의례 다들 아픈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기가 일쑤입니다. 척추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척추는 우리 몸 한가운데서 중심을 잡아 있는 구조고 3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뼈가 있고 갈비뼈랑 연결된 등뼈, 그다음에 허리를 지탱하는 허리뼈, 골반뼈, 꼬리뼈가 S자 구조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 허리 통증이 뭐 약하게 할 때는 가장 흔한 거는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삐끗했다. 그런 경우가 흔하고 네. 그런 경우는 며칠 좀 쉬거나 그러면은 다시 원래 일상생활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 정말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정말 쪼그려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볼 때에는 뭐 밖에 피가 나거나 붓거나 그런 상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통증을 느끼시는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 오는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은 병원마다 이 척추 통증을 다루는 과가 참 많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뭐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 선생님께서는 신경외과 전문이시잖아요. 이 다루는 방식이나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세 가지 과 모두 척추 질환의 치료를 하는 건데요. 마취통증의학과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과고 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신경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정형외과보다는 저희 신경외과에서 척추 질환을 좀 더 세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또 세밀한 이런 조언들도 부탁드리겠고요. 네. 숫자 60. 우리 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죠. 네, 그렇더라고요. 체내 수분량이 남자의 경우가 60%고 네. 또 우리 몸의 세포 수가 무려 60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해주는 60%가 바로 척추라고 하네요. 퇴행성 척추 질환 이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이도 60. 아, 예. 그렇네요. 네, 여러분들의 척추 관심도는 몇 %나 되십니까?
네, 전문가의 선택, 척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허리가 안 좋을 땐 사골 국물이 최고다. 네, 보통 이렇게 어디 뼈가 안 좋거나 다치거나 했을 땐 사골 국물 계속 그렇죠. 이렇게 고아서 먹는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군요. 네. 예. 척추 수술하고 회진을 병실에 갔을 때 환자분들이 보약처럼 삼시세끼를 사골 국물을 드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골 국물에는 뼈에 도움이 되는 칼슘 성분도 있지만 뼈를 약하게 하는 인 성분도 있기 때문에 맛있게 한 그릇 정도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약을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자분들 사골 국물 안 드시나요? 그 다음에 싹 없어지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치료용 대용으로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예, 보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감기나 흡연이 허리 디스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감기에 걸렸을 때 심한 기침을 하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고 그럴 수가 있고, 특히 흡연은 디스크에 충분한 영양분 공급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네. 디스크를 만들기도 하고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유압술을 했을 때 뼈가 잘 붙지도 않기 때문에 척추 질환자나 수술 후 환자들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 금연 클리닉을 통해서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이 시리거나 다리가 아픈 증상, 허리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흔히들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면 다리 검사를 하러 왔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리로 가는 신경은 허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처럼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이 되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등, 발끝, 발바닥 등 다리 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질환, 척추 질환은 허리만 아프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다리 쪽에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부터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OX 퀴즈 통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좀 세부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분들요, 휠체어 타기 전까지는 허리에 칼 대면 안 돼. 심지어 뭐 이렇게 또 심각하게 얘기도 하는데,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술적 치료하고 비수술적 치료 항상 얘기되지 않습니까? 이 선택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처음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작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그다음에 신경 주사 치료나 성형술 같은 시술을 하고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때나 처음부터 워낙 심한 질병이 있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근력 저하의 소견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대소변 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손해보는 이 다른 이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 앉기 직전까지는 안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수술에 대해서 약간 또 척추는 좀 거부감이 많은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인식이 생긴 건가요? 예, 환자분들이 저희가 척추센터에서 진료를 볼 때 척추는 끝까지 손을 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환자분들한테 척추 왜 그렇게 수술을 안 하시려고 하시죠? 하면 주변 분들이 허리를 수술하면 평생 고생한다. 네. 그리고 한 번 손 대면 몇 번을 손을 봐야 한다. 네. 그리고 전신 마취를 많이 하는데 마취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과연 허리를 수술하면 평생 고생한다? 대다수의 척추 수술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수술했다는 그 자체도 잊어버리시고 일상생활을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일부 수술 후에 통증이 잔존한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어쩔 수는 확률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당신들이 불편하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치료하러 돌아다니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으시면서 나는 수술 후에 이런 곳이 아프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대다수의 척추 수술 후 환자의 이야기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척추는 한번 손대면 몇 번을 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논문은 5년간 우리나라에서
척추 디스크 탈출증 수술했을 때 재수술률을 조사한 논문인데 대략 한 10% 정도의 재수술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은 수술 후 1년 내로 발생한다고 해서 네. 돌이켜보면 한 90%의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재수술을 하지 않고 잘 지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1, 2년 동안은 수술 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나머지 10% 환자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당신들이 느끼시는 게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이야기를 여러 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척추 수술은 전신 마취를 많이 하는데 마취 위험성이 있다고 늘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고령인 환자분들한테 저희도 척추 수술할 때 전신 마취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신 마취 고위험 분들에게 있어서 예전에는 전신 마취를 잘 못하기 때문에 척추 수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면 척추 마취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의 심장이나 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다른 마취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 전신 마취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의학의 발전으로 나중에는 마취 위험성은 점점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나하나 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척추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거 허리 디스크. 그렇죠. 얘기 많이 네. 들었죠? 예. 허리 디스크 탈출증. 일단 이거 진단 방법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가장 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천장을 보고 누우셔서 네. 아픈 쪽 다리를 무릎을 펴고 들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하지 직거상 검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다리를 들게 되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일 땐 그 다리로 가는 신경이 그 튀어나온 디스크에 더 압박이 돼서 통증이 심해서 다리를 잘 못 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으로는 발목이나 발가락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좀 둔하거나 저린 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 탈출증을 걱정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디스크가 맞을 경우에는 이때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들어가나요? 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이 허리뼈 사이에 연골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하는 질병입니다. 네. 이렇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 신경이 쭉 내려가는 다리, 엉덩이, 허벅지, 다리, 발등, 발까지 통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 힘이 떨어지는 근력 저하의 소견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 그다음에 최근에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성형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거나 근력 저하의 소견이 있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왼쪽 다리가 아파서 여러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버티시다가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 사진입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 발목 힘이 100점 중에서 10점밖에 남지 않으신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만큼 됐습니까? 그러니까 2달 동안 그 상태에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다가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MRI를 보면 5번 뼈하고 골반 뼈 사이에 심하게 튀어나온 네. 디스크 탈출증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력 저하의 소견이 있을 때는 빨리 신경 압박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할 때는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 눈으로 수술했는데 요즘에는 이 수술용 현미경을 보고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 진행을 하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서 눌리고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 환자분은 수술 후에 다리 쪽 통증은 많이 좋아졌지만 근력 저하의 소견은 이 수술하고 나서 바로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재활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를 하면서 근력 회복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구체적으로 치료가 말이죠. 그 마모된 디스크, 탈출된 디스크를 없애고 인공 디스크를 넣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뭔가 기구 가지고 고정시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전에는 관절 운동을 다 살리는
허리 디스크에도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운동성을 과연 다 살릴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부하가 좀 적게 걸리는 목적으로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정말로 너무나도 심하게 디스크가 상한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를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 뼈와 뼈 사이를 붙이는 유압술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기구 고정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완전히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괜찮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한두 군데 정도의 유압술은 좋지 않은 움직임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그 움직임을 가지면서 갖고 있는 통증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은 다들 다 견디고 계십니다. 네. 의료진이 수술 전후 환자들의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실을 찾았다. 근데 할머니 아프신 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지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뼈가 좀 더 아물어야 되니까 열심히 물리치료하고. 척추는 수술 후 경과 관찰과 체계적인 관리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환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을 하게 되면 재발의 위험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참에 끊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환자들에게 잊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금연. 니코틴과 타르 등 담배 속 무수한 유해 성분들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므로 금연은 필수다. 아프세요? 땡긴데요. 다리 쪽으로 당기시고요. 왼쪽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비수술 치료를 하고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하셔서 오늘 수술로서 신경 눌리는 거를 풀어주고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려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이제 허리 쪽에 4번에서 이제 그 협착증 비슷하게 그 이제 연골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수술을 한번 시도하려고 여기를 와가지고 이제 MRI를 찍어봤는데 MRI상 그 이제 확인을 하니까 MRI 그 저 비수술 갖고는 도저히 이제 안 되고 이제 수술로 이제 판정이 나가지고 이제 수술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철저한 관리가 척추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뭘 해야지 더 좋아지신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뭘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몸에 좋지 않은 걸 하지 않는 게 더 우선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흡연이죠. 흡연을 하게 되면 허리의 퇴행성 변화도 더 많이 오고 더 심하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운동을 어떻게 하고 언제 시작하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 운동도 수술 후에 근력을 강화하고 재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술 후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담배를 태우신 분들은 금연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의 삶의 중추적인 역할인 뇌와 척추를 다루는 신경외과에 큰 매력을 느꼈다는 박열범 병원장. 척추 환자를 봐온 지도 올해로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활발한 학회 및 연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환자가 치료 후 건강해진 척추를 되찾고 걸어나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환자의 몸에 칼을 최대한 대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근데 비수술 치료를 하고도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아니면은 신경학적 장애가 너무 심해서 이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심하면 대소변 장애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비수술 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해서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70대 이정일 씨는 허리 및 다리 통증으로 3주 전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았다. 처음에보다는 저 두 번째까지 올 때에도 조금 약간 좀 아팠거든요. 예. 그런데만 두 번 그거 맞고 나서는 5분은 많이 안 맞아도 될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시술 당시만 해도 증상 관찰 후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환자의 경과가 매우 좋은 상태다. 누웠다 일어날 때 아프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한번 일어나 보시죠. 얘는 지금 아무치도 앉았다 일어날 때 할 때도 얘는 아무치도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통증이 사라지며 그의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누웠다가 일어서마요. 일어날 때 이거 땅을 안 짚고는 못 일어났다 카요. 그리고 꼭 어디를 뭐 옆에 책상이든지 의지를 해가지고 그래 일어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완전히 호전됐다고 봐야죠. 뭐. 네, 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같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목 디스크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예, 목 디스크 탈출증은 목뼈 사이의 연골인 디스크가 돌출되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병입니다. 허리에서 튀어나온 디스크 탈출증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 쪽에 증상이 나타나고 네. 목 쪽에서 튀어나온 목 디스크 탈출증은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팔 쪽으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나 손 쪽으로 통증이 오고 목에도 통증이 오고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나 발목 힘이 떨어지듯이 목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서 손가락 힘이나 그런 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른쪽 디스크가 있으면은 오른쪽 손, 왼쪽 디스크가 있으면 왼쪽 손 마비가 일어납니다. 특히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이 오른쪽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손가락 힘이 떨어지면 이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가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치료에 있어서도 치료는 1차적으로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비슷하게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고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워낙 심한 목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서 목 디스크 탈출증이 더 위험한 이유는 여기 뇌의 일부분인데요. 네. 네. 뇌에서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중추신경인 척수가 목 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사이에 있는 목 디스크 탈출증이 심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네. 목 디스크 탈출증은 팔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도 증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심하게 튀어나온 이 목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서 이 환자분은 들어오실 때 걸음이 좀 불편하고 네. 양손이 저리다 하면서 들어오셨고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다른 주사치료를 충분히 하셨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 라면서 저희 병원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RI에서 보면 척수를 심하게 누르고 있는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환자분으로 이 신경학적 증상이 통증 말고 보행장애라든지 신경학적 장애가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신경을 풀어줘서 이 신경 손상이 더 진행되거나 그런 걸 최대한 빨리 막아줘야 됩니다. 네. 환자분은 그리고 목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허리는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뒤쪽으로 들어가서 현미경을 보고 수술을 하는데 목 쪽은 앞쪽에서 들어가서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는 전방으로 들어가서 미세 현미경을 사용해서 추간판을 제거하고 네. 추체간 유압수를 붙이는 유압수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 디스크 탈출증,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이 환자분은 척수 손상이 있는 환자분으로 여기 운동성을 남겨놨을 때 뒤에 있는 척수 손상이 혹시나 더 진행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분 같은 경우 유압술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다른 환자분인데 비슷하게 5번, 6번에 심한
아까 디스크 탈출증보다 더 심한 목 디스크 탈출증이 있습니다. 네. 요 뒤에 신경 척수신경을 보면 하얗게 신경 손상이 완전하게 일어난 소견도 보이고 있고 이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척추 통로의 50% 이상 심하게 누르고 있는 목 디스크 탈출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이 사진을 가지고 저희 처음 진단된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수술해야 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수술에 대한 거부감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고 저희 병원에서 다시 정확한 진단을 해서 다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걸 설명드렸는데도 네. 수술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척추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반드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수술에 대한 거부감으로 수술하지 않았을 때 환자분이 나중에 겪게 되는 후유증이나 그런 게 예상되는데 그런 분들 볼 때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어쨌든 목이든 또 앞서 얘기했던 허리든 이 디스크가 참 힘든 친구입니다. 힘든 친구. 디스크 이 문제 생기면 뼈가 어긋나니까 그 고통이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친구 중에 한 목 안 좋은 친구 있는데 진짜 생활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게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뭐 디스크가 또 신경도 이렇게 누르고 한다고도 앞서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뭐 예, 서답게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의 질환이 있습니다. 허리 협착증. 이것도 비슷한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허리 협착증도 한번 또 짚어볼까요? 예. 허리 협착증은 디스크 탈출증과 동일한 게 있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동일한 거는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린다라는 거고 디스크 탈출증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고 이 허리 협착증은 이 신경을 지나가는 통로를 싸고 있는 이 뼈와 인대가 퇴행성 변화를 이루면서 이 통로 자체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병이 네. 됩니다. 증상은 비슷한 증상들을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허리 통증, 다리 통증, 그다음에 오래 걷기가 불편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디스크 탈출증은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다가 그다음에 운동하다가 그러면서 더 심해졌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허리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 오랜 시간이 퇴행성 변화로 생긴 거기 때문에 주로 수술적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가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그런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힘이 떨어져서 아까 디스크 탈출증 힘이 많이 떨어져서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는데 네. 이 환자분들은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돼서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MRI에서 보면 신경 구멍, 신경 통로가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 아주 뭐 괜찮은 정도의 통로인데 네. 여기 4번째, 5번째 사이에 있는 통로는 위에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심하게 통로가 좁아져 있는 소견이 네.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게 앞쪽 배 쪽이고 등 쪽이고 이 척추뼈고 이게 디스크인데 신경이 너무나도 심하게 눌려서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불안정성이 없는 허리 협착증에 대한 수술은 고정술까지는 필요 없고 이 신경이 눌리고 있는 뼈와 인대를 미세 현미경을 사용해서 뼈와 인대를 제거해줘서 신경 통로를 넓히는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허리 협착증이 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전방전이증은 척추뼈와 인대가 퇴행성 변화로 어긋나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다가 여기서는 뼈와 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뒤쪽에서 신경이 심하게 눌리게 됩니다. 이분들도 협착증의 증상과 같이 다리 통증, 허리 통증, 걷기가 불편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병도 퇴행성 변화로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대한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가 걷기가 30분 미만 걸을 때 30분 이상 걷기 힘들다. 다리가 저려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환자분은 일반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허리뼈가 5개 중에서 3번째, 4번째 뼈가 많이 어긋나 있고 그 밑에 4번째, 5번째 뼈도 불안정하게 꺾여 있는 소견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 통증도 있었고 오른쪽 발목 힘이 정상의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한 6개월 이상 그 상태로 수술을 피해보기 위해서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떨어져서 발목 힘이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우리가 걸을 때 발목은 뒤꿈치부터 바닥을 대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네. 발목 힘이 떨어져서 발가락이 앞으로 처지게 되면 발가락이 바닥이나 돌부리 같은 데 쉽게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MRI를 봐도 3번째, 4번째 뼈와 인대가 어긋나면서 뒤에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심한 협착증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은 이렇게 저희가 뼈가 어긋나고 앞뒤로 많이 꺾이게 된 거를 척추에 불안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불안정이 있을 때는 신경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나사못을 사용하고 뼈와 뼈 사이 운동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압수를 시행해서 이 마디의 운동성을 없애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까 물어보셨다시피 고정수술을 했을 때 원래 이 관절이라는 것은 운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굽히는 운동성 같은. 그렇지만 불필요하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운동성이라면 굳이 살려서 환자분한테 많은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고정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올바른 치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참 좋고 봄꽃도 많이 펴서 그런지 등산 즐기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덩달아 낙상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60대 여성분들이 병원 참 많이 찾으신다고요? 예, 넘어지면 젊을 때 넘어지면 아이고 허리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허리 삐끗해서 물리치료 좀 하고 며칠 좀 누워 있고 하면은 큰 이상 없이 잘 지내신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단단한 뼈가 약해지는 뼈의 밀도가 약해지는 이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특히 겨울이나 물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질 때는 단단한 뼈라면 견딜 수 있어도 약한 뼈는 쉽게 압박골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이 충격이 감으로써 이 뼈가 위아래에 힘이 가해지면서 내려앉는 골절을 압박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도 넘어지면서 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오셨고 일반 엑스레이를 봐도 이 뼈의 높이가 다른 뼈보다 많이 내려앉은 소견을 볼 수 있고 네. MRI에서도 급성 압박골절의 소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심한 골다공증 소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골절이 있을 때 치료 방법으로는 예전에는 한 2-3달 동안 누워 있으셨죠. 저절로 붙어라. 그래서 근데 2-3달 누워 있게 되면 뼈가 붙긴 한데 근력이 너무 약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뼈에는 누워 있는 게 좋은데 몸 상태로는 너무나도 이 힘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 뼈를 희생을 하더라도 조금씩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는 2주 동안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 골절에 대한 보조기 착용을 하고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그 척추 성형술 같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척추 성형술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를 하는 수술로 전신 마취 위험성을 피할 수 있고 이 압박골절에 있는 뼈에 이 인체용 시멘트를 주사 바늘을 통해서 집어넣는 게 수술입니다.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이 척추 성형술을 하고 나면 이제 인체용 시멘트가 이렇게 땜질을 다 했기 때문에 척추뼈가 튼튼해지고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척추 성형술은 환자분의 통증에 대한 수술이지 완전한 안정성을 뼈를 완전하게 붙여주는 안정성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골절에 대해서 척추 성형술을 한 다음에도 이 척추뼈를 보호해주는 보조기 착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낙상 사고 우리 연세 있으신 분일수록 좀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네.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있죠. 특히나 이렇게 척추같이 더더욱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라고 해야 될까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심한 충격에 인해서 척추 손상을 받았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적인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는 분들이 다치셨다고 흔들면서 의식 확인하고 그런 거는 오히려 2차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심한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허리나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너무 심한 운동이나 자세 변경은 피해야 되고 반드시 돌아 눕거나 돌릴 때도 고정을 잘해서 돌리고 근처 병원에 가셔서 다른 손상이 있다든지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송될 때도요. 보통 주위의 분들이 뭐 응급구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함부로 이렇게 막 업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예. 그 척추 손상이 있을 때 2차적인 손상이 오면은 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네. 신경 손상은 뭐 아직까지는 줄기세포 치료나 그런 게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 손상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온 다음에 후에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없거나 그렇게 2차적인 신경 손상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피하고 최대한 움직임을 동작을 줄이면서 이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네. 목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에 찾았는데 참 낯선 질환을 듣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한국이나 일본처럼 동양인한테 많고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걸리고 또 유전적인 부분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질환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목뼈를 이어주는 전종인대가 있고 후종인대가 있는데 이 후종인대가 일본인이나 우리나라나 이 동양인 쪽에 있어서 후종인대가 뼈 성분으로 골화되면서 두꺼워져서 뒤에 있는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평상시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목 통증 정도만 유발할 수 있는데 점점 신경을 압박하면서 목 디스크 탈출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단단한 뼈 성분이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에도 심한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병입니다. 네.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뼈 뒤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원래는 없어야 되는 게 더 자라나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는 질병이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목 통증을 주소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뼈 뒤에 자라난 뼈 성분으로 변한 인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위를 MRI를 보면 이렇게 신경 통로가 한 70% 정도 압박을 되고 있는 심한 신경 압박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이 환자분들에 있어서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언제 수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어려운데요. 수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수술은 일단 목 통증이 있을 때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생활을 하면서 단추를 매기가 힘들고 젓가락질이 어두워지고 주로 이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은 다리보다는 손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신경 손상이 더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한두 마디 정도라면 앞쪽으로 들어가서 그 후종인대를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범위가 넓어져 3마디 이상 되면 앞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놔두고 뒤에 뼈를 열어주는 공간을 더 제공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은 생소해 보이는 후종 인대 골화증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원인은 아직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요.
원인은 인종이라든지 예.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인 같은 아시아 쪽에 인종적인 원인도 있고 비만, 당뇨, 그다음에 면역 질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보듯이 목을 너무나도 숙이고 있는 자세, 이런 자세가 이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정확히 뭐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그 수술이 들어가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 환자분에게는 저희가 의사들이 설명하는 것은 이 병은 어떤 병이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만약에 환자분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하는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든지 이 단추를 매기가 힘든다든지 그런 손이나 상지 소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다음에 가벼운 충격에도 심하게 팔,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젓가락질이나 단추질을 못하는 거는 일상생활 자체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그때는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 척추 관절 수술 뭐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성도 있습니다. 이거 합병증 때문에 또 걱정하고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신 것 같은데요. 관절 수술의 감염 위험, 예,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술하는 의사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염입니다. 네. 이 감염이 수술 후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1년 농사가 완전히 도루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술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술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을 지금까지는 100%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감염의 위험성을 최대한 없애보는 노력을 하는데, 감염은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고령의 환자분들한테 잘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출혈이 많이 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감염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실 내에서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철저한 소독을 시행을 하고, 수술실 내에서 감염 예방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설적으로는 수술실 내에 무균 양압 공기 환기 장치를 통해서 수술실 내로 균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하면 척추나 관절 수술 환자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수술하신 분들 사골 너무 많이 드셔도 안 좋다 그러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안 좋고, 근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움직임은 필요하고, 좀 쉽지 않은 어떤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수술 후 관리? 예,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죠. 예, 수술 후에는 급성기에는 누워 계신 게 낫습니다. 네. 우리가 감기나 몸살이 있을 때는 누워서 쉬듯이 수술이라는 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상처가 좀 아물 때 동안 시간을 주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쉬기만 하게 되면 근력이 약해지는 다른 문제가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 통증이 지난 다음에는 적절한 재활치료나 운동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걷기죠. 네. 걷기. 그다음에 저희 척추 수술을 한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몸의 부하를 낮출 수 있는 물 안에서의 운동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척추 환자들한테 걷기나 수영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할 때 허리에 좀 부담이 되는 저병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그렇죠.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그 허리 아팠던 적이 없는 분들 한 100명 모아놓고요. 이렇게 검사해봤더니 63명, 한 60% 넘는 분들이 디스크 증상 내지는 비슷한 어떤 그런 증상들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해도 자세를 좀 잘못하거나 자칫하면은 네. 금방 이게 큰 통증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더라도요. 생활 속에서 조금씩 지켜나가자고요. 뭐 의자 앉을 때 허리 펴고 목 펴고 이런 것
이 세안하고 칫솔질 할 때도 네. 좀 자세 좀 이렇게 허리에 부담 덜 되는 자세로 이렇게 또 생활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런 작은 변화만 있어도 건강 잘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건강 정보 주신 신경외과 박열범 병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